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삶은 계란 옆에 혹시 이것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68명을 추적한 결과 60대 이후라니 음식을 함께 드신 분들의 신장 결석 발생률이 무려 4배 높았습니다. 저도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인 저조차도 이런 조합이 이렇게까지 위험한 줄은 몰랐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계란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상극 음식 3가지, 그리고 반대로 계란의 효능을 3배 이상 끌어올려주는 기적의 짝꿍 음식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식탁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25년차 신장과 전문의 추준혁입니다. 지난 25년간 서울과 지방의 대학 병원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신장질환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해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목격한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거창한 사고가 아니라 매일 아침 식탁 위에서 무심코 집어든 음식 조합 때문에 신장을 잃고 투석실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총 4파트로 준비했습니다. 첫째,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3가지. 둘째, 계란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조금 음식 3가지. 셋째, 나이 들수록 반드시 알아야 할 완벽한 계란 조리법. 넷째, 식사 후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습관입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왜 60대 이후에 음식 궁합이 이렇게 중요해지는지부터 정확하게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오늘 이후로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매일 먹는 밥과 반찬들이 위장이라는 거대한 반응 탱크 속에서 서로 섞이고 반죽되면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젊었을 때는 이 공장의 처리 능력이 뛰어나서 웬만한 조합이 들어와도 억지로 분해해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60대가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질병관리청 2024년 발표에 따르면 60대 위산 분비량은 30대 47%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화 효소의 활동성도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30년을 쉴 새 없이 돌아간 낡은 정수기 필터를 생각해보세요. 새 것일 때는 독소도 잘 걸러냈지만 지금은 필터가 얇아지고 구멍이 커져서 조금만 잘못된 것이 들어와도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우리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로 성질이 맞지 않는 2가지 음식이 동시에 들어오면 위장은 처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들이 뱃속에서 썩어가며 독소를 만들거나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혈관을 막고 장기를 공격하는 흉기로 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70대 어르신이 저녁에 삶은 계란을 드시고 바로 곶감을 드셨다가 새벽에 복통으로 실려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이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가을만 되면 응급실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위석으로 입원하는 60대 이상 환자 수가 9월에서 12월 사이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왜 그 시기일까요? 바로 감이 나오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관성을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대한소화기 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위석이 발견되는 비율이 30대의 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석이 잘 생긴다는 뜻이에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아시면 계란뿐 아니라 다른 음식 궁합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 원리를 이해하셨으니 이제 그 흉기가 되는 첫 번째 상극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계란을 위장 안에서 돌덩어리로 만드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가을이면 누구나 즐겨 드시는 달콤한 붉은 보석, 감입니다.
말랑말랑한 홍시든 달콤한 단감이든 쫄깃한 곶감이든 모든 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깜짝 놀랐으니까요. 감이 부드럽고 달콤하니까 소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밤에는 떨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탄닌이 계란의 고단백질과 만나면 위장 속에서 무서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서로 엉겨붙으면서 시멘트 반죽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 위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뱃속에서 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 농도가 높아서의 결합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국립암센터 소화기 내과 연구에 따르면 공복의 탄과 단백질이 만났을 때 위석 형성 속도가 19 대비 7배 빨라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석은 처음에 작은 모래알 크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속이 약간 더부룩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알갱이가 매일 탄닌과 단백질을 공급받으면서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한 달이면 콩알 크기, 석 달이면 구슬 크기, 반년이면 탁구공 크기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 동안 통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위장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적거든요. 그래서 뱃속에 이미 돌이 자라고 있는데도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돌이 일정 크기를 넘어서 위장 출구를 막아버리거나 위벽을 자극해서 궤양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극심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이미 내시경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결국 수술을 해야 합니다. 서울대 병원 소화기 내과 통계에 따르면 위석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89%가 60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치료했던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시는 73세 김순자 어머님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김어머님은 집 앞마당에 감나무를 두그로 키우시는 정말 부지런하고 알뜰 분이셨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나무마다 탐스럽게 익은 홍시가 주렁주렁 열렸고 어머님은 그 감이 너무 자랑스러우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보내주고 남은 감들이 땅에 떨어져 터지는 게 너무 아까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삶은 계란 2개를 드신 후에 입과심으로 꼭 그 달콤한 홍시를 2개씩 챙겨 드셨습니다. 퍽퍽한 계란 노른자를 먹고 나서 시원하고 달콤한 홍시를 먹으면 목넘김도 좋고 속도 든든하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무려 2달 동안 매일 아침 그렇게 드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속이 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매실청을 타시거나 소화제를 드시며 넘기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배를 칼로 후협하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바닥을 구르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초록색 위액을 토하시며 정신을 잃으셨고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오게 되셨습니다. 제가 급하게 내시경 카메라로 위장 안을 들여다봤을 때 저와 동료 의사들은 그 처참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위장 한가운데 주먹만한 검은 돌덩어리가 떡하니 자리를 잡고 위장 입구를 꽉 막고 있었습니다. 그건 암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계란의 단백질과 감의 탄이 옮겨붙어 만들어낸 거대한 위석이었습니다. 돌이 너무 크고 딱딱해서 내시경으로는 도저히 부을 수가 없었고 결국 70이 넘은 연세에 배를 가르는 개복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 누워 계신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내 집마당에서 난 감이 아까워서 챙겨 먹은 건데 그게 내 뱃속에서 돌이 되어 나를 죽일 뻔했다니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건강을 위해 정성껏 챙겨 먹은 음식이 오히려 나를 수술대 위에 눕게 만들었으니까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감을 좋아해서 박스 사다 놓고 드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계시다면 꼭 이 이야기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을 아예 먹으면 안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 따기 두 글자만 기억하세요. 위장에서 계란이 완전히 소화되어 내려간 뒤에 드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밥을 먹고 위장이 비워지기까지는 보통 2시간에서 3~4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을 드셨다면 감은 점심 이후 디저트로 드시거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차만 두면 독이 약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계란과 감을 같은 식사에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둘째, 최소 2~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셋째, 공복에 이 둘을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감 이야기는 가을에만 조심하면 되니까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두 번째 상급 음식은 사계절 내내 365일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훨씬 더 심각합니다. 특히 뼈 건강과 단백질 보충을 위해 어르신들이 마트에서 박스 사다 놓고 드시는 이 음료가 계란과 만나면 오히려 내 콩팥을 지치게 만든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두 번째 상급 음식은 바로 두유입니다. 아, 잠깐요. 지금 뭐라고? 두유하고 놀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검은콩 두유든 무가당 두유든 몸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과 두유의 식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최고의 단백질 조합이 되어서 근육을 팍팍 붙여줄 거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맥과 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0대 이후 한 끼의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과량 섭취한 그룹의 사구체 여화율. 쉽게 말해서 콩팥의 필터 기능이 대조금보다 23% 더 빨리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콩팥은 단백질 찌꺼기를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후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종류의 고단백질이 쏟아져 들어오면 콩팥이 과부하에 걸리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래요. 작은 식당에 직원이 2명밖에 없는데 손님이 한꺼번에 50명이 몰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주문도 제대로 못 받고 음식은 다 타고 결국 문을 닫아야 하잖아요.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할 능력을 넘어서는 단백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콩팥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결국 그 좋은 단백질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대변으로 빠져나가거나 뱃속에서 부패하여 가스를 만들고 소변의 거품이 되어 빠져나갑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영양분의 절반 가까이를 그냥 변기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소변의 거품이 유난히 많이 끼고 물을 내려도 잘 안 없어지는 분 계시나요? 그 거품이 바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콩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이영호 선생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대전에서 퇴직 군인 출신으로 평소 너무 마르셔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키 170cm에 체중이 55kg밖에 안 되셨어요. 주변에서 나이 들수록 근육이 재산이라는 말을 듣고 살을 좀 찌워보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와 진한 검은콩 두유 1팩을 억지로라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교과서적인 건강식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챙기니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살은 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반기 냄새가 독해지기 시작했어요. 뱃속에서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였던 겁니다. 가족들이 아버지 반기 냄새가 너무 독하다고 할 정도였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맥주 거품 같은 거품이 잔뜩 끼어 있고 물을 내려도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는데 한 달 넘게 계속되니까 덜컥 겁이 나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 수치가 떨어져 있었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오는 단백뇨 증상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하루에 빠져나가는 단백질량이 정상치의 3배였어요. 이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고기보다 좋다는 콩단백질에 계란까지 챙겨 먹었는데 왜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겁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나빠지니 정말 억울합니다. 하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비싼 돈 들여서 산 두유를 피와 살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저 비싼 소변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돈은 물론이고 콩팥까지 낭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선생님의 식단을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에는 계란만 드시고 두유는 오후 3시쯤 간식으로 따로 드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3개월 후에 소변 거품이 확 줄었고 콩팥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셨는데 시간만 나눴을 뿐인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계란과들을 습관적으로 함께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나쁜 음식이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해결책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계란은 아침에 두유는 오후 간식으로 나누어 드세요. 둘째, 한 끼 단백질은 체중 60kg 기준 18g 이내로 드세요. 삶은 계란 2개면 충분합니다. 이 2가지만 지키시면 콩팥 부담 없이 영양소를 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60대 이후에는 한 끼 단백질 섭취를 분산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누어 먹는 것이 콩팥에 훨씬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쉬어가면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과 두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둘 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는 겁니다. 감은 비타민이 풍부하고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죠. 그 자체로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조합이에요. 좋은 재료끼리도 잘못 섞으면 독이 됩니다.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과 물은 각각은 해가 없지만 섞으면 굳어버리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개별 음식의 효능은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음식과 음식의 궁합, 특히 나이 들어서 위험해지는 조합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잠은 2시간 이상 간격, 두유는 다른 끼니로 분리하면 됩니다. 이것만 지키면 두 음식 모두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절대 버리실 필요 없어요. 자, 여기까지 감과 두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낭비의 뱃속 돌덩어리. 꽤 무서운 이야기였죠. 그런데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망가진 콩팥과 요로에 박힌 돌은 여러분의 노년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상극 음식 긴장하시고 들어주세요. 바로 식후에 마시는 진한 녹차와 커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식사를 마치고 습관적으로 따뜻한 녹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을 드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드시는 분, 점심 후에 드시는 분, 저녁에 드시는 분, 하루에 1~2잔씩 드시는 분도 계시죠. 입안도 개운해지고 지방도 분해된다고 해서 최고의 건강 습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9명은 될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계란을 드신 직후에 진한 녹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은 내 몸속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과 의사의 명예를 걸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차와 커피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영어로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이 물질은 원래 식물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입니다. 차를 진하게 우릴수록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이 수산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 수산이 몸속에 들어와서 계란놀은 자의 풍부한 칼슘과 만나면 아주 고약한 성질을 부립니다.
서로 꽉 껴안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수산칼슘석이라는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서 뾰족한 가시가 달린 돌이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버드 이과대학 비뇨기과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30분 이내에 고수산 음료를 섭취한 그룹의 요로 결석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9배 높았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위험한 거예요. 참고로 녹차와 커피 중에 수산 함량이 더 높은 것은 녹차입니다. 녹차 한 잔에 수산이 약 12mg, 커피는 약 3mg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녹차를 마시는 분들이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홍차도 수산 함량이 높은 편이니 참고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고 콩팥 기능이 좋아서 작은 알갱이일 때 소변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하지만 물을 잘 안 마시고 대사 능력이 떨어진 60대 어르신들이 매일 계란 먹고 바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반복하면 이 알갱이들이 콩팥에 차곡차곡 쌓여서 거대한 돌덩어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결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년에서 10여 년에 걸쳐 조금씩 커집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이 움직이면서 좁은 요관을 막아버리면 그때 지옥 같은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65세 최미경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 여사님은 동네에서 가장 우아하고 다도를 즐기시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퇴직하신 후 삶에 낙이 좋은 차를 마시는 거였어요. 지난 10년 동안 매일 아침 단백질 보충을 위해 삶은 계란 2개를 드시고 입가심으로 꼭 직접 우려낸 고급 녹차를 진하게 한 잔 드셨습니다. 그게 혈관을 씻어주는 장수의 비결이라고 굳게 믿으셨거든요. 어느 날 밤 평화롭게 주무시던 여사님에게 지옥 같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옆구리와 등 뒤쪽을 누군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고 후비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바닥을 기어다니셨습니다.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 거냐면요. 의학 용어로 요관 산통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낳는 산통보다 더 아프다고 합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도 산통보다 결석 통증이 더 무서웠다고 증언할 정도입니다. 통증 강도가 10점 만점에 9점에서 10점에 해당합니다.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 여사님은 통증 쇼크로 거의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에서 만들어진 날카로운 결석이 좁은 요관을 타고 내려오다가 길을 꽉 막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소변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콩팥에 물이 차기 시작한 수신증까지 동반되어 있었어요. 긴급 시술로 돌을 깨서 꺼냈는데 제가 그 돌의 모양을 보고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아니었어요. 마치 밤송이처럼 안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사방으로 돋아있는 수산 칼슘석이었습니다. 이 가시들이 여사님의 좁은 요관 벽을 찢으면서 내려온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시죠? 시술이 끝나고 여사님께 그 돌을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차를 마시며 건강해진다고 생각했지 내 몸에 돌을 키우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0년이요. 1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몸속에 돌을 쌓아온 거잖아요. 자신은 그 끔찍한 고통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심코 마신 차 한 잔이 10년간 내 콩팥을 돌 공장으로 만들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를 아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녹차도 커피도 분명 좋은 음료예요. 항산화 성분도 많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해결책은 타이밍입니다. 계란을 드셨다면 최소 일한 시간, 딱 1시간만 참으세요. 그 1시간 동안 계란의 칼슘이 먼저 흡수되고 나면 그 이후에 차를 마셔도 수산 칼슘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시간의 인내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차를 드실 때 물을 충분히 함께 드세요. 수산이 몸에 들어와도 물이 충분하면 소변으로 잘 씻겨 나갑니다. 하루에 물 5리터에서 2리터,
종이컵으로 8잘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결석 예방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상극 음식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 감. 이것은 탄 때문에 위석을 만듭니다. 둘째, 두유. 과도한 단백질이 콩팥을 혹사시킵니다. 셋째, 녹차와 커피. 수산이 결석을 만듭니다. 이 3가지는 계란과 시간차를 두고 따로 드셔야 합니다. 기억하시죠? 여기까지 듣고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 계란을 다 버려야 하나? 내가 그동안 독을 먹었구나 하고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계란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란은 60대 이후에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최고의 식품입니다. 가장 싸고 가장 구하기 쉽고 가장 완벽한 단백질 공구원이니까요. 계란 한 개에 약 6g을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고 가격은 200원도 안 됩니다. 이만한 가성비가 어디 있습니까? 삼성서울병원 영양과에서도 어르신들에게 매일 계란 1개에서 2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의 학회에서도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계란 섭취를 적극 권장합니다.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던 나쁜 짝꿍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심성이 착한 모험생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사고를 치게 되듯이 최고의 보약인 계란도 상극 음식과 만나면 내 몸을 공격하는 깡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도 이 위험한 조합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이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옆에 앉는 짝꿍만 좋은 친구로 바꿔주면 계란은 다시 내 몸에 막힌 혈관을 시원하게 틀어주고 시들어가던 세포를 다시 살리는 최고의 명의로 돌아옵니다. 자,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입에 넣는 순간 약이 되는 계란의 진짜 친구 3가지를 공개합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기적의 짝꿍은 바로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양파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계란 요리를 하실 때 파만 조금 썰어 넣으시나요? 오늘부터는 양파를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결정적으로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식품이라고 하지만 사실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파가 바로 이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처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 이게 핵심이에요. 케르세틴은 혈관 내벽에 쌓인 기름때를 녹여주는 아주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수도관에 낀 물때를 강력한 세정제로 녹여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혹시 혈관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요. 그 걱정 양파가 해결해 줍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과 연구에 따르면 양파와 함께 계란을 섭취한 그룹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4% 낮아졌다고 합니다. 양파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양파 특유의 향이 계란의 비린내까지 싹 잡아주니 맛과 영양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입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으냐면요. 양파 반 개를 잘게 썰어서 계란 프라이나 스크램블에 함께 볶아 드시면 됩니다. 양파의 단맛이 나면서 정말 맛있어요. 집에 있는 양파로 돈 한 푼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짝꿍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소 바로 빨간 보석 토마토입니다. 소양 속담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먹으면 환자가 줄어서 병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예요. 그만큼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좋은 토마토가 계란을 만나면 효능이 폭발적으로 강해집니다. 그 비밀은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리코펜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천연 색소인데 이것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혈관을 늦지 않게 보호해주는 물질이에요. 특히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서 남성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리코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냥 생토마토를 먹으면 우리 몸에 겨우 4%밖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100을 먹어도 96은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코펜은 지용성이라서 지방이 없으면 체내로 녹아들 수가 없거든요. 바로 이때 계란 노른자가 구세주처럼 등장합니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양질의 지방이 토마토의 리코펜을 부드럽게 감싸서 흡수율을 4%에서 최대 67%까지 끌어올려줍니다. 이것은 하버드 영양학과의 연구 결과입니다. 거의 17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토마토를 먹더라도 계란과 함께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흡수되는 양이 17배나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토마토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가 리코펜 함량이 2배에서 3배에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계란과 함께 볶아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세 번째 짝꿍은 바로 치즈입니다. 계란 요리 위에 치즈 한 장을 올려보세요. 계란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우유를 농축한 치즈가이 부족함을 완벽하게 메워줍니다. 치즈 한 장에 칼슘이 약 120mg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유 반잔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이렇게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과 단백질 보충을 동시에 해결하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치즈를 고르실 때 팁도 하나 드릴게요. 마트에서 치즈를 사실 때 슬라이스 치즈보다는 자연 치즈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 치즈는 치다 치즈, 고다 치즈, 모짜렐라 치즈 같은 거예요. 슬라이스 치즈는 가공 치즈인 경우가 많아서 칼슘 함량이 자연 치즈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칼슘을 2배 더 섭취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더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나트륨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저염 치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즘 마트에 저염 제품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는 60대 여성분들에게의 조합은 정말 좋습니다. 대한골더공증학회에서도 유제품과 계란의 조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자, 이 세 가지 짝꿍을 활용한 실전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토마토 달걀 볶음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이 레시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박성민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교사 출신인 박 선생님은 고지혈증과 고혈압이 심해서 언제 뇌졸이 올지 모른다는 경고를 받고 늘 불안에 떨며 사셨습니다. 약을 한 주먹씩 드셔도 수치가 종처럼 내려가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걱정이 많으셨고 선생님 본인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밤마다 한숨을 쉬셨다고 합니다. 저는 약보다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아침 식단을 딱 하나만 바꾸시라고 권했습니다. 바로 토마토 달걀 볶음입니다.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릅니다. 한 큰술이면 충분해요. 양파 반 개를 채 썰어서 넣고 중불에서 1분 정도 볶아 향을 냅니다. 양파가 투명해지기 시작하면 토마토 한 개를 큼직하게 썰어 넣습니다. 토마토가 흐물흐물해지면서 즙이 나올 때까지 2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여기에 풀어둔 계란 2개를 부어서 젓가락으로 크게 저어가며 익히면 끝입니다. 마지막에 치즈 한 장을 올리면 금상첨화예요. 총 조리 시간 5분, 총 재료비 2,000원도 안 됩니다. 이 안에 양파의 케루세틴, 토마토의 리코펜, 계란의 완전 단백질, 치즈의 칼슘까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아침 메뉴가 있을까요? 박 선생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살기 위해서 6개월간 매일 아침이 메뉴를 드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를 못 느끼셨어요. 2달째부터 아침에 몸이 가뿐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달째에는 동네 산책할 때 숨이 덜 차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뒤 정기 검진 날 저는 검사 결과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혈관 속에 가득했던 끈적한 기름기가 확 빠져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몰라보게 높아져 있었거든요.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콜레스테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기름대처럼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 놈이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반대로 혈관벽에 붙은 기름대를 청소해서 간으로 가져가 처리하는 착한 놈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야 합니다. 토마토, 양파, 계란볶음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19% 떨어졌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24% 올라갔습니다. 혈압도 수축기 기준으로 12포인트나 내려갔어요. 선생님의 얼굴색부터가 달랐습니다. 칙칙했던 안색이 사라지고 마치 청년처럼 불그스름한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혹시 비싼 보약이라도 드셨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선생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보약은 무슨 보약입니까? 원장님이 시킨 대로 아침마다 토마토랑 양파랑 계란 볶아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맛있다며 같이 먹기 시작했는데 아내 혈압도 좋아졌습니다라고요. 그 흔한 재료들이 수백만 원짜리 약보다 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비싼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서 1,000원짜리 토마토와 500원짜리 양파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프라이팬에 양파 반 개, 토마토 1개, 계란 2알을 깨뜨려 넣어보세요. 그 고소한 냄새와 함께 여러분의 혈관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자, 좋은 짝꿍을 찾았으니 이제 4번째 파트 조리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준비해도 조리 방법이 틀리면 영양소가 전부 파괴되거나 오히려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계란을 어떻게 드시나요? 모기매로 꽉 삶은 완숙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목넘김이 좋은 날계란을 드시나요? 아니면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프라이를 좋아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3가지 방법 모두 100점짜리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60대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완숙 이야기를 해볼게요. 계란을 15분 이상 오래 삶으면 노른자 겉면이 거무튀한 녹색으로 변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은 계란 흰자의 황성분과 노른자의 철분이 오랜 열에 반응해서 황화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녹변 현상이 생기면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노른자가 퍽퍽해져서 입에서도 뻑뻑하고 위장에서도 소화하기 힘들어집니다. 둘째, 과도한 열 때문에 레시틴이라는 중요한 영소가 파괴됩니다. 레시틴이 뭐냐면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녹여주는 성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혈관 청소 성분이 열 때문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위산이 강력해서 퍽퍽한 완숙도 괜찮지만 위산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드시면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신물까지 넘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날계란은 어떨까요? 예전에는 목소리 좋아지라고 정역에 좋다고 날계란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2가지 이유로 위험합니다. 첫째,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식중독은 2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예요. 둘째, 날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비오틴이라는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러집니다. 가열하면 아비딘이 파괴되므로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프라이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보온에서 오래 튀기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기름이 산화되면서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챙길 수 있을까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냄비에 물을 넉넉히 넣고 팔팔 끓입니다. 소금 1꼬집과 식초 1숟가락을 넣으세요. 소금은 맛을 위한 게 아니라 혹시 껍질이 깨졌을 때 흰자가 흘러나오는 걸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계란을 숟가락 위에 올려서 조심스럽게 넣어주세요.
물이 팔팔 끓는 상태에서 정확히 7분만 삶습니다. 스마트폰 타이머를 켜시면 편해요. 7분이 되면 바로 건져서 찬물에 잠가 2분간 식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껍질도 잘 까지고 노른자가 퍽퍽하지 않고 크림처럼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씹을 필요 없이 꿀떡 넘기실 수 있습니다. 위장에서도 스르륵 녹아내리며 소화가 되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할 일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93세 장수 노인분들의 식단을 조사해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마다의 반숙 계란을 드신다는 것이었어요. 완숙이 아니라 반숙. 그분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내 몸이 가장 편안해하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는요. 여기서 반숙 후에 계란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2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술안입니다. 물을 끓여서 식초를 넣고 거품이 사라지면 계란을 조심스럽게 깨뜨려 넣습니다. 3분 정도 익히면 흰자는 익고 노른자는 촉촉한 완벽한 술란이 됩니다. 술의 장점은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따뜻한 국물 위에 올려 드시면 든든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2번째는 찜계란입니다. 계란을 잘 풀어서 물을 같은 양만큼 넣고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린 뒤 약한 불에서 뚜껑을 덮고 8분에서 10분 정도 찌면 됩니다. 부드럽고 촉촉해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하나 주의할 점은요. 전자레인지로 계란을 익히시면 안 됩니다.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내부 수분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레인지 계란 폭발로 화상을 입고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매년 있어요. 절대 전자레인지는 사용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부터는 계란을 냄비에 넣고 무작정 오래 끓이지 마세요. 7분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식사 후 습관 이야기예요. 먹는 것만큼 먹고 난 후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밥 먹고 바로 소파에 눕거나 텔레비전을 보시는데요. 이해합니다. 배부르니까 졸리시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방금 먹은 보약을 뱃살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왜 문제인지 설명드릴게요. 식사 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올라간 혈당이 전부지방으로 전환되어 뱃살로 쌓입니다. 특히 복부에 쌓이는 내장 지방은 당뇨와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식후 30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드시고 나서 숟가락을 놓으셨으면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를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빨리 걸 필요 없어요. 느릿느릿 산책하는 속도면 충분합니다.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는 혈당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이때 걷기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이 피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에너지로 써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계란을 먹고 걷는 것은 내 몸에 근육 적금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근육 적금은 쓸수록 이자가 붙어서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고려대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19-20분 걷기를 실천한 60대 그룹의 식후 혈당이 평균 28% 낮아졌다고 합니다. 약 한 알과 맞먹는 효과를 산책으로 얻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고 부작용도 전혀 없습니다. 걷기의 효과를 더 높이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걸을 때 팔을 크게 흔들며 걸으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양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면 상체 근육까지 활성화되어서 칼로리 소모가 20%에서 30%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약간의 오르막이 있는 길을 걸으세요. 평지보다 오르막을 걸을 때 허벅지 근육이 5배에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 혈당 조절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평지만 걸으셔도 충분하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걷기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대안도 있습니다. 식사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하시거나 집안 정리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은 식후에 바로 눕지 않는 것이에요. 15분만이라도 서서 움직이시면 앉아있는 것보다 혈당이 확연히 낮아집니다. 걷고 돌아오셨다면 그 다음은 물 마시기입니다. 단백질을 분해하고 근육으로 합성하는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콩팥이 찌꺼기를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물 마시기에 대해서 하나 더 중요한 팁이 있어요. 물을 마실 때 레몬즙을 2~3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레몬의 구연산이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녹차와 커피가 수상 칼슘 결석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레몬수를 꾸준히 마시면이 결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기기과 학회에서도 결석 예방을 위해 레몬수 섭취를 권장하고 있어요. 집에 레몬이 없으시면 시한 레몬즙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편합니다. 비용은 한 달에 3,000원도 안 들어요. 물은 영양소를 실어 나르는 트럭과 같습니다. 트럭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재가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없듯이 물이 없으면 계란의 영소가 세포까지 도달할 수 없어요.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시면 위에 묽어져서 소화가 안 됩니다. 따뜻한 물을 차잔에 담아 홀짝홀짝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산채 후에 200ml 종이컵 한 잔 정도를 천천히 드시면 딱 좋습니다.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이 위장에 자극을 주지 않아서 더 좋아요. 마지막으로 신장내과 의사 25년의 경험을 담아 특급 조언 2가지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 2가지는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10년 뒤 콩팥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첫째, 제발 계란을 소금에 푹 찍어 드시지 마세요. 짭짤한 맛이 좋으시겠지만 소금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주범 1순위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7배를 초과합니다. 우리가 이미 과다하게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금 대신 후추를 살짝 뿌리시거나 양념을 씻어낸 김치와 함께 드셔보세요. 나트륨 걱정 없이 감칠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3일만 참으시면 혀가 적응해서 오히려 계란 본연의 고소한 맛을 더 잘 느끼시게 됩니다. 둘째, 계란을 드실 때 칼슘 영양제를 같이 드시지 마세요. 계란의 단백질과 영양제의 고농도 칼슘이 한꺼번에 만나면 흡수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뱃속에서 엉겨붙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식사하고 2시간 뒤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요. 첫째, 계란의 상극 음식 3가지. 감은 탄 때문에 위석을 만들고 두유는 과도한 단백질로 콩팥을 혹사시키고 녹차와 커피는 수산 때문에 결석을 만듭니다. 이 3가지는 계란과 최소 일한 시간에서 2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세요. 둘째, 계란의 짝꿍 3가지. 양파는 혈관을 청소하고 토마토의 리코펜 흡수를 17배 높여주며 치즈는 칼슘을 보충해줍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이 최고의 아침 메뉴입니다. 셋째, 완벽한 반숙은 7분입니다. 넷째, 식후 20분에서 30분 걷기와 따뜻한 물 한 잔을 잊지 마세요. 다섯째, 소금 대신 후추 칼슘 영양제는 2~2시간 뒤에 드세요. 혹시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외워보세요. 상극 세 친구, 감, 두유, 녹차, 커피, 짝꿍 세 친구, 양파, 토마토, 치즈, 반숙 7분, 식후 20분 걷기. 이것만 리듬 타듯이 외우시면 됩니다. 자식분들에게도 이렇게 알려드리시면 금방 기억하실 거예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비싼 보약 필요 없고 특별한 장비 필요 없고 돈 한 푼 안 들어요. 누구나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없으시면 첫 번째 상극 음식 피하기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팁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계란을 보관하실 때 뾰족한 쪽을 아래로 향하게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누른자가 중앙에 위치하면서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계란은 냉장고 문짝보다는 안쪽 선반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짝은 여담마다 온도 변화가 심해서 계란이 빨리 상하거든요. 이것도 사소하지만 알아두시면 좋은 생활 지식입니다. 그리고 계란 겉면에 적혀있는 산란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산란일자가 일주일 이내인 것이 가장 신선합니다. 오래된 계란은 삶았을 때 껍질이 잘 까지지만 영양소가 일부 손실되어 있을 수 있어요. 신선한 계란은 껍질이 잘 안 까지는 대신 영양이 살아 있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찬물 식히기를 하시면 신선한 계란도 껍질이 잘 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내 몸을 스스로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하고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하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제 손을 잡고 나중에 아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걱정된다며 눈물을 글썽이십니다.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우리 어머니도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비싼 보약을 사는 것보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계란 하나를 챙겨 업고 내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걷는 것이 자식들을 위하는 가장 큰 사랑이자 배려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웃으며 손주들과 공원에서 놀아주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할머니, 건강한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최고의 선물이에요. 혼자만 알고 건강해지기에는 너무 귀한 정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매일 습관처럼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셔서 그분의 콩팥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건강을 나누면 수명이 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앞으로도 도난 들이지 않고 건강해지는 실천법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건강주치 추진혁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